만약 대한민국의 운명이 단 30일 안에 바뀐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든다면, 백두산의 은둔자 푸른 매의 눈이 수백 년 전 남긴 예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을사년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 조선 왕조가 흔들렸고 1954년에는 전후재건으로 경제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 예언된 세 가지 거대한 격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변화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던 한 은둔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푸른 매의 눈이라 불렀자 그의 시력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통찰력은 미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 말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최근 백두산 비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분단, 6.25 전쟁,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과 2주 후에 다가올 4월에 관한 예언입니다. 푸른 매의 눈은 얘기처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큰 물이 흐름을 바꾸는 때 동방의 나라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는 이 시기를 정확히 4월로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알았을까요? 그는 우주의 리듬,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했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 주기와 연결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푸른 매의 눈이 예언한 많은 사건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문서에는 강 위에 철길이 놓이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나타날 때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는 현대의 철교와 비행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빛으로 만든 글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구절은 오늘날의 인터넷과 디지털 통신에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을사년은 우리 역사에서 항상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94년 을사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며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고 1954년 을사년에는 한국전쟁 이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주기는 우연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깊은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푸른 매의 눈이 예언한 다가오는 4월의 중요성은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며 물이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변화를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큰 변화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치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어려움 끝에 희망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의 패턴, 우주의 믿음, 그리고 인간 사회의 진화를 깊이 이해한 현자의 통찰력입니다. 4월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푸른 매의 눈이 본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곧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는 모두 푸른 매의 눈이 예견한 큰 변화의 전조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는 과정처럼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푸른 매의 눈이 남긴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세 가지 거대한 변화에 관한 예측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직면할 세 가지의 거대한 변화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정치 권력의 혁명적 변화. 4월 첫 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로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 정부 내부에서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권력의 탑이 진실의 바람에 흔들릴 때 오래된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권력 구조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며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한다는 예언입니다. 용의 비늘에 가진 자가 아닌 서민의 땀을 알고 있는 자가 앞으로 나설 것이라는 구절은 기존 엘리트나 정치인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정치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깊은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부는 변화를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볼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 인연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이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더 공감한 민주주의로 가는 필연적인 정화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경제적 격변과 새로운 금융질서, 정치적 혼란이 시작되면서 경제 시스템에도 큰 충격이 올 것입니다. 예언서는 종이로 만든 부의 성이 무너지고 노란 금속이 다시 빛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러 주요 금융기관들이 겪게 될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시스템적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환 수단이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를 가진 자들이 가난해지고 준비된 자들이 번영할 것이라는 예언의 구절은 이 변화가 부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은 큰 손실에 입을 수 있지만 변화의 신호를 읽고 대비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가 상승, 일자리 불안정, 주택시장의 격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의 절한 정치와 경제의 격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땅이 하나로 이어지려 할 때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언은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한국은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언설은 오랜 적들이 친구가 되고 오랜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갈등의 위험도 동반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과정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어두운 터널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변화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경제를 흔들고 경제 위기가 국제관계를 재편하는 도미노 효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을서년이 항상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걸까요? 1894년, 1954년, 그리고 지금 이 주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법칙일까요? 을사년의 비밀을 풀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우리 조상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청간, 과 지지, 가 결합된 60갑절은 단순한 달력이 아닌 우주의 리듬을 담은 시간의 지도입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주기는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흐름,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변화를 모두 연결합니다. 을사년은 이 60갑자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을은 5번째 청간으로 나무의 기운을, 산은 4번째 지지로 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나무와 뱀의 조합은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변화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을사년은 항상 큰 변화와 함께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년마다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을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1894년 을사년, 조선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0년 이상 이어져 온 조선 왕조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대한제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비극적 연쇄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부의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에 의존하던 정치구조,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경제 시스템, 그리고 분열된 지도층은 변화의 물결에 감담하지 못했습니다. 1894년의 을사년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60년 후 1954년 을사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국토는 분단되었고 경제는 황폐화되었으며 수많은 가족이 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54년 을사년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의 씨앗이 뿌려진 해입니다. 국제사회의 원조, 산업화 정책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가 결합하여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의 변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60년이 지나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이전의 을사년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각 을사년은 그 시대의 과제와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부상,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글로벌 팬데믹의 여파, 그리고 심화되는 국제적 긴장과 경제,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년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각 을사년은 표면적으로는 위기와 혼란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1894년의 혼란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1954년의 폐허는 경제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을사년은 단순한 재앙의 시기가 아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기입니다. 낡은 구조와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거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을사년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을사년이 가진 변혁의 에너지를 깊이 통찰했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 예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긴장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을사년의 에너지가 서서히 우리 사회의 근간에 흔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4월이 다가올수록 이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을사년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1894년의 조선처럼 변화에 저항하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1954년의 한국처럼 변화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예언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와 안내일까요?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을사년의 패턴과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선언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경고인가? 역사적으로 예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결정론적 관점으로 예언된 사건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조건부 관점으로 예언이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며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는 변화를 선언하면서도 항상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준비된 자는 번영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러질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행동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동양의 예언 전통에서는 이런 관점이 특히 강합니다. 주여, 주여. 에서도 점길은 절대적 운명이 아니다. 현재 상황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괴가 불리하더라도 적절한 행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이 실제로 변화되거나 완화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고려 말 정도절은 왕조의 멸망을 예견했지만 그의 경고를 통해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60년대 초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의 경제적 실패를 예측했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1894년 을사년의 벼라입니다. 당시 많은 예언서들이 조선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일부 선각자들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노력이 당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씨앗은 훗날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소중한 지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가올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의식의 역할입니다. 역사는 개인의 행동보다 집단의 선택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믿음과 가치관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54년 을사년의 한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민들은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가졌고 이 집단적 의지가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언된 위기가 오히려 국민들을 단결시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을사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다가올 혼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대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한국 사회의 대도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단순한 두려움을 주는 재앙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예언된 사건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절망의 원천이 될 수도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하필 4월에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천체의 움직임과 우주의 믿음이 이 시기에 맞춰 어떤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푸른 매의 눈의 예언서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이 특별한 춤을 추고 달이 그 얼굴을 가릴 때 땅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신비로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입니다. 4월 8일 북미 일대에서는 개기예식이 발생합니다. 이 천문학적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부터 일식은 중대한 별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일식은 황소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물질적 안정과 별화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물질적 세계의 근본적인 별화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월 중순에 일어나는 희귀한 행성 배열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특별한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약 396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열이 있었던 때는 1629년으로 조선시대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양의 천문 철학에서는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 세계의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천인상은의 원리는 우주의 리듬이 인간 사회의 리듬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변화는 땅의 변화를 이끌고 별들의 움직임은 인간 운명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천문학 참성에서는 특히 일식과 행성 배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중요한 천문 현상이 있을 때마다 왕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징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른 매의 눈이 서울을 특별히 지목한 것은 이런 천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의 물결을 읽었고 그 물결이 4월에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우주의 리듬과 인간 사회의 변화 사이의 깊은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월의 이식과 행성 배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볼에서도 이러한 천체 현상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마야 문명은 천체의 주기를 통해 문명의 흥망성쇠를 예측했고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별의 출현으로 나일강의 봄남을 예측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의 배열을 통해 왕조의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문화권에서 4월에 일어나는 이번 천체 현상들을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힌두 점성술에서는 이를 칼리 유가의 새로운 반개로 보고 서양 점성술에서는 물병자리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으로 해석합니다. 문화볼은 다르지만 해석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오래된 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런 관점에서 볼 때 4월의 천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푸른 매의 눈이 본 미래는 별들의 움직임 속에 이미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행성의 배열은 혼돈 속에서도 우주의 질서가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신호는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우주의 리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천체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맞춰 준비했듯이 우리도 다가오는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의 움직임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우주의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4월의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현명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정신적 유연성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은 고통받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은 번영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강한 바람 앞에서 구부러져 부러지지 않듯이 우리도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변화의 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재정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푸른 매의 눈은 종이의 가치가 흔들릴 때 단단한 것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특히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생필품 비축, 그리고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계적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고립된 개인은 취약하지만 연결된 공동체는 강합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공급망, 디지털 전환 역량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존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번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과한 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푸른 매의 눈의 예언에 따르면 혼란 이후에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진 후 새로운 피부가 더 강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더 투명하고 참여적인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이 완화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분달의 장벽이 낮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분단 국가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그 이상이 격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의식의 확장이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번영과 환경적 조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4월은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지혜로, 혼란보다는 명확한 비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우리가 함께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징조를 감지하셨습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 볼프 매싱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반도는 예언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마저 두려워했던 그가 예견한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예언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특히 2025년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는 예기치 못한 대변, 이 예언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전혀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볼프 매싱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로 알려진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들조차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40년 한겨울 모스크바의 크렘린고, 스탈린의 집무실 앞에는 철통 같은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스탈린이 집무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볼프 매싱이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수십 명의 경비병과 이중삼중의 보안 장치를 뚫고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스탈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탈린은 매싱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모스크바 국립은행에서 빈 서류 봉투로 10만 루블을 인출해보라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놀랍게도 매싱은 빈 종이를 들고 가서 실제로 그 돈을 인출해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그의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에 영향을 받아 빈 종이를 진짜 수표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와의 만남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37년 매싱은 공개적으로 만약 히틀러가 동쪽으로 향한다면 그의 제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격노했고 매싱의 목에 20만 마르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나치 친위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바르샤바까지 쫓아왔지만 매싱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나치 군인들의 마음을 읽고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가 나치의 추적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철도역에서 나치 군인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매싱은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해 그들의 눈의 빔벽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바로 앞을 지나쳐봤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에 대한 그의 예언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매싱은 히틀러는 동쪽에서 패배할 것이며 1945년 5월 베를린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비웃었지만 역사는 정확히 그의 말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매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측근들에게 한반도가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매싱은 한반도를 동양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단순한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닌 새로운 세계 질서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매싱이 예견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국의 패권 확장, 미국의 영향력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의 모습.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반도에 대한 예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매싱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대변혁과 한반도의 운명, 그가 마지막 순간 남긴 예언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쇠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싱은 거대한 북수리가 날개를 젓고 자신의 둥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국내 정치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발로하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월가의 금융위기,
실리콘밸리의 붕괴 조짐, 제조업 공동, 이 모든 현상을 매싱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몰락도 예견했습니다. 오래된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듯 유럽연합은 내부 균열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시작에 불과했고 에너지 위기와 이민자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심은 유럽의 빛나는 궁전들이 하나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더욱 극적입니다. 매심은 중국을 잠에서 깨어난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용이 처음에는 조용히 기지개를 펴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대1로 정책, 디지털 위안화, 첨단 기술 백광, 이 모든 것이 매싱의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송당이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용의 비상 뒤에는 예기치 못한 난관이 기다린다는 그의 말처럼 중국은 부동산 버블, 고령화, 환경 문제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매싱의 통찰은 더욱 깊었습니다. 거대한 곰이 잠시 동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은 현재 러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군사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경제적 고립과 내부 문제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싱은 분단된 땅에서 통일의 씨앗이 자라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적 독립성 강화, 문화적 영향력 확대,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심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세력 바텀 속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의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념이 등장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더욱 교묘하고 매혹적인 형태로 부활하는 공산주의,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과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닌 매혹적이고 현대화된 형태로 말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매심은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민을 위한 다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통제는 더욱 교묘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 사회 신용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통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싱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역할입니다. 매심은 북한이 이 새로운 통제 시스템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실험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라는 그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주민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자 감시,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까지. 이것은 단순한 독재 체제가 아닌 훨씬 더 정교한 통제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매심은 이 시스템이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유를 약속하면서 자유를 빼앗는 이 새로운 체제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영성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영적 각성만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매싱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대로라면 이 새로운 형태의 통제 시스템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싱은 한반도가 맡게 될 특별한 역할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영적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싱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 균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미를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싱은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하나의 빛이 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 바로 이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매싱은 말했습니다. 오래된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속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싱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각성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반도가 물질주의와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중국의 역할도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싱은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작은 반도가 그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는 영적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매싱은 예견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반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지만 은밀히 한반도의 변화를 돕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세계의 영적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매싱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세계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초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시련을 맞이하게 될까요? 매싱이 예견한 2025년의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매싱은 이 시기를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진풍의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요 금융시장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 질서가 근본부터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제 동맹의 지형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매싱은 오랜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의 말대로 기존 동맹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협력 체제가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매싱은 서양의 태양이 저물고 동양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역 분쟁의 확산입니다. 매싱의 기록에는 작은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화염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들이 점차 더욱 큰 규모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매싱은 격변의 시기에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한반도가 새로운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싱의 예언은 이 시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류 문명의 대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만을 쫓던 시대가 끝나고 영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기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싱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 중에서 가장 현실화된 것이 바로 정보 조작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욱 위험해 보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의 위력은 산삼을 넘어섭니다. 매싱은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속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AI는 이제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상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싱은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지도자들이 대중을 현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정치인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이미지와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 따르면 동방의 작은 반도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발달된 기술력과 높은 교육 수준이 이 정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싱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보의 조작은 물리적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싱의 기록에는 영적 깨달음이 높은 민족만이 이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영적 감각과 지혜가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들의 기술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매싱은 진실을 지키는 자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불길한 전결에 암시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정보전쟁이 끝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예견한 제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싱이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에는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미래에서 세계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만 해협에서 시작되는 불씨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매싱은 예견했습니다. 중국의 팽창 정책이 대만을 넘어 일본으로 향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싱은 이 갈등이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시작되면 서방 세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 충돌로 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이 혼란 속에서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매싱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분단된 땅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세계를 비추게 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통일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동맹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영적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동맹의 힘은 무기나 돈이 아닌 영적 각성에서 나온다고 매싱은 강조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이끄는 이 연합체는 물질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싱은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 지혜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쟁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매싱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통일은 외부의 힘이 아닌 민족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통일 과정에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매싱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외세의 개입은 통일이 아닌 새로운 분열을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속에 통일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매싱은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에 이어온 우리의 영적 유산이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싱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자주 독립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주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싱의 예언은 희망적입니다. 그는 한민족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을 때 세계를 놀라게 할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의 통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매싱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 각자가 이 영적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싱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매싱이 예견한 대로
한반도는 이제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매싱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싱이 예언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정치인들은 거짓말했고 전문가들은 틀렸으며 언론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남겨진 한 문장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 청년 실업, 주택 문제.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사년 2025 남쪽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예기치 않게 등장하여 나라를 구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다. 이 책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정감록은 모든 중요한 순간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 속 그 인물이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놓칠 것입니다. 제1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불안감이 감돌고 뉴스마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 몇 개월간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회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흐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이 언제 끝날까?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 바로 이 순간 오래된 예언서 하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의 이 책은 단순한 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역사적 변혁기마다 다시 등장해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왜 지금 다시 정감록일까요?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안내를 찾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 기울이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점집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감록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해왔으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은 정감록에서 해방의 희망을 찾았고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는 재건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깊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이 오래된 예언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감록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아시나요? 바로 계사년인 올해 2025년의 대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언과 정치적 변화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유행했고 미국 남북전쟁 전에는 종교적 예언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 홍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정감록의 예언은 민중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불안과 희망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때로는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계사년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사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의 지혜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감록이 이야기하는 계사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든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감록이 예언했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2025년 개사년의 정치적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을 넘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감록이 말한 새 질서의 시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2장 현재 정치 상황 2025년의 위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취임 이후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들의 기대 속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취임 직후부터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여러 장관들의 자질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스캔들은 정부의 근간에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 의혹, 외교 정책의 실패, 경제위기 대응 부재 등이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거리로 표출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개사년 2025년은 정치적 격변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5%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는 정감록이 예언한 예기치 않은 지도자의 등장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향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른 현실주의 세력이 형성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정감록이 예언했던 전통 정치권 밖에서 나타나는 새 지도자가 정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극에 달한 지금 기업인, 학자, 시민운동가 같은 정치 신인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배경에서 출발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 한 시민운동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며 정감록의 남북을 잇는 지도자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한 기업인 역시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정감록이 말한 3인 출신 지도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정치 지형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라 시대 정신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정감록이 예언한 하늘의 뜻을 받든 지도자가 누구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유례없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 속에서 정감록은 동방의 지도자가 세계의 균형을 잡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혼란은 사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정감록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감록이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예언서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고대 예언서의 정체이며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언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정감록의 기원과 그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3장 정감록 한국 예언의 비밀책. 혼란스러운 시대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 옛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정감록은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닌 한국의 미래를 예견해온 신비로운 예언서입니다. 정감록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책의 정확한 기원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대체로 고려 말 조선 초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고려 말의 승려 정감과 그의 기록로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는 왕조가 바뀌는 격변기였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감록이 단일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버전이 추가되고 변형되었죠.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핵심만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민간에서는 비밀리에 필사본으로 퍼져나갔고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정감록이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역사적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예언한 유명한 사건들을 살펴볼까요? 이시 400년 예언은 조선왕조가 400년 정도 지속된 후 멸망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518년간 존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권을 상실할 시점을 고려하면 꽤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또한 정감록은 서해에서 동쪽으로 오는 적이 침략하리라고 했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나라를 위협하리라는 구절은 병정호란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 놀라운 건 20세기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서쪽 나라가 동방을 지배하라 해가 뜨는 나라의 피할이라는 구절은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피를 흘리리라는 예언은 한국전쟁을 정확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든 해석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예언이 한국의 중대한 역사적 순간마다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준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5년 계사년에 대한 정감록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감록에는 계사년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계사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해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뜻밖의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새 시대를 열리다. 이 구절은 기존 정치 엘리트가 아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지도자는 평민의 피를 가진 자로 묘사되며 이는 그가 권력층이나 귀족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나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지도자가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자로 예언된다는 점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에 이끌 인물이라는 뜻이죠.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이자 과제였습니다. 정감록은 이 꿈이 계사년에 실현될 길이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정감록은 또한 이 지도자의 등장 전에 큰 혼란과 위기가 있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 아닐까요? 예언에 따르면 새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이끕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큰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영적, 문화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에서 주목받지 않는, 하지만 남다른 비전과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듯 혼란의 시기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정감록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적 격변기마다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온 이 예언서가 2025년에 대해 이토록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우리는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감록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의 특징과 배경, 그리고 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정감록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제4장 2025년 지도자의 예언. 그는 누구인가?
정감록의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계사년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감록은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기존 권력층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숨은 인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는 정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시민 출신으로 갑작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첫 번째 특징은 청렴함입니다. 정감록은 권력과 재물에 물들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현재 정치권에 대한 완벽한 대안에 암시합니다. 부와 명예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자 두 번째 특징은 지혜입니다. 낮에는 세속의 지식을, 밤에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춘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을 지닌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동서남북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와 천풍, 하늘의 바람, 개념을 밀접하게 연관짓습니다. 천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늘이 내린 변화의 바람, 즉 신성한 힘에 의해 추진되는 역사적 변혁을 의미합니다. 계사년에 천풍이 불어와 세상의 뜰에 씻어내리다. 이 구절은 2025년의 하늘의 개입으로 큰 정화와 갱신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불의가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천풍은 또한 새 지도자의 출현 방식을 상용합니다. 바람처럼 예고 없이 나타나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리라는 구절은 그가 갑작스럽게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등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이 말이죠. 이 지도자는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개인적 야망이 아닌 더 높은 사명감으로 움직입니다. 권력을 위한 권력이 아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소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감록의 예언과 맞닿아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회운동가는 청렴한 삶과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지만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해안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념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한 기업인은 평범한 배경에서 출발해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불의 사회에 환원하며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그의 비전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학계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키워온 학자입니다. 그는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일 방안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실용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4의 인물이 등장할까요? 정감록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리라고 암시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지도자로 인식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감록은 그의 말과 행동에 진실이 있으며 욕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라는 단서를 줍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인물입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감록은 그가 오면 세상의 이치가 바뀌고 오래된 이 풀리리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에 자리 잡은 때 해소.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는 이러한 위대한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천풍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바람은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의 등장 전에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큰 변화 전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새 지도자의 등장은 결코 평화로운 시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 인물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바로 그 위기의 시작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많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생존에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계산년의 백성의 삶이 고달프고 시장이 흔들리며 본이 볼지 않으리라. 정감록의 이 구절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기업 실적 악화, 금융시장 불안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가뭄, 태풍 등을 겪었습니다. 정감록은 하늘이 경고를 보내고 땅이 울부짖으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자연재해의 증가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 위기가 결국 새로운 시작의 토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리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계산년의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오랜 세월 갈라진 형제가 다시 만나고 한 피를 나눈 자들이 하나가 되리라.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체제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도부 내에서도 개혁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감록이 예언한 통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 인물은 남북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가 북쪽을 향해 손을 내밀면 얼어붙은 강물이 녹으리라는 구절은 그의 통일 외교가 성공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흥미로운 건 정감록이 통일의 방식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급작스러운 붕괴나 흡수통일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통합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 되고 다음에 몸이 하나 되리라이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먼저 활성화된 후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감록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감록은 동방의 큰 나라가 손을 내밀고 서방의 가난 나라가 길을 열어주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통해 한국의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열, 그리고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는 모두 큰 변화를 앞둔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라면 이 모든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세계 지정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가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감록이 예언한 큰 전쟁의 시기와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냉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력 분쟁에서 시작해 기술 전쟁,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된 이 갈등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세계적 혼란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견했습니다. 계산열의 동서가 충돌하고
가난 자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리라.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중고, 러시아, 과서양, 미국, 유럽의 대립 구도는 정감록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한반도는 이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평화를 이루리라. 이는 한국이 단순히 강대국 갈등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의 외교적 비전이 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정감록의 큰 전쟁의 시기에 관한 예언입니다. 계산년인 올해 2025년은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서의 갈등이 극에 달해 불과 칼이 오가는 시기가 오리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분쟁들이 더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러시아의 팽참주의, 중동 지역의 갈등 등 세계 곳곳에서 화약골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혼란의 시기에 한반도는 평화의 숨이 되고 세계의 지혜가 모이는 곳이 되리라. 이 구절은 주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며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의 외교적 지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갈등과 위기는 동족 내부의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정감록은 세계적 혼란이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외부의 불이 내부의 얼음을 녹이고 오랜 분달의 벽이 무너지리라. 이는 국제적 위기 상황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를 찾게 되는 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적 격변기마다 한반도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3.1 운동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의 종식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은 또 한 번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화의 후퇴, 경제 블록화 현상,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에 한국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고 혁신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문화적 역량, 기술적 우수서, 인적 자원의 바탕으로 새로운 보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계산년의 지도자는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단결을 가져오듯 지금의 국제적 위기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감록은 위기 속에서 민족의 혼이 깨어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정감록의 예언을 통해 바라본 2025년 세계와 한반도의 모습은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전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